안녕하세요. 꽃보다 달기입니다. 진짜 매일같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자고 일어나니까 비가 왔는데 거진 뭐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내다보니까 빗방울이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바닥이 젖은 거 보니까 그래도 제법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비를 자주 맞았는데도 입이 말캉말캉해요. 이렇게 보면 요즘엔 진짜 매일같이 오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소나기 이후로는 조금 조금 오는 것 같은데 입이 말캉말캉해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마치고 저기는 그냥 계속 제가 씌워두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잦아 갖고 햇볕도 들고 애들도 많이 타고 있어 갖고 12시가 넘으면 저희가 해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걷어줘야 되는데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해를 뭐 보고 그래도 뭐 이렇게 들 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비를 맞고 좀 해가 떴었나 봐라고 애들이 좀 탔어요. 빗방울이 좀 굵은 빗방울이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얘는 좀 탱탱해요 진짜. 비가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비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저께 댓글에 저랑 같이 안 빠져나온다. 잠시만요. 제가 깡통에 심은 영리예요, 영리. 그래서 요 깡통에 심은 영리인데 어저께 댓글에 저한테 이제 저러 살 때 같이 이제 영리 창을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갖고 요 아이를 사셨는데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그 하나가 오렌지색으로 변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물을 빼는 시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뭐 10개 중에 하나가 오렌지색으로 변했으면 이게 근데 물은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음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멀쩡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놀러 갔다 왔는데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딱 하나가 변했으면 이렇게 입장이 얘네들이 탄탄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창들이 입장이 탄탄해요. 근데 저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거리돼 있다가 비가 와서 제가 이제 안에 들여놓고 한 일주일 정도 얘가 일주일 넘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오렌지 립스틱인데 잎 하나가 얘가 물렀어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물음이 와갖고 얘가 빠이 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그때 이제 대기 중에 습도가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은 해결이 됐는데 거리 그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약간 이상 증상이 이제 비가 너무 매일같이 오니까 지금 매일같이 오죠. 어저께도 새벽에 비가 왔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비 오다가 또 이제 괜찮다가 또 지금 빗방울이 굵어졌다가 요즘에는 그 소나기 이후로는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이렇게 물러져 있는 거야. 아주 물컹물컹하게. 그래서 입장을 하나 떼고 제가 얘를 수돗물로 샤워를 시켰어요. 그게 한 달 전이에요. 근데 무사하게 아직도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물을 굶겨도 대기 중에 습도로 그 뭐라 그럴까 얘네들이 흡착이 되고 영양분은 충분하지도 않고 물도 못 먹는데 또 대기 중에 습도는 많고 그러니까 이상 증상이 창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못 봐도 그래요. 그래서 얘를 수돗물 샤워를 시키고 그리고 거리대에 내놨어요. 근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라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영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애들이 다 비슷하게 그랬으면 모를까 딱 하나가 오렌지색으로 변한 특히 물을 때 오렌지 투명하게 애들이 변하거든요. 그럴 때는 입장을 좀 의심을 해보고 손톱으로 약간 좀 상처를 내보세요.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물으면 물방울이 진물같이 흘러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초보 여자님들은 얘가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드는구나. 근데 좀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대번에 얘가 물렀는지 안 물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창을 이렇게 맑거든요. 지금 영리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물 들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오렌지색으로 물이 든다 그래갖고 이게 깡통이 활용하는 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조그만 캔 깡통이에요. 그래서 거리대에 이렇게 내놓다 보면 이렇게 짜투리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좀 공간이 생기면 아깝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살짝 해갖고 집어 놓으면 효과적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 그 베라아기스, 저희 집 베라아기스는 풍성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더 풍성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밑에 자구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멘도사예요. 멘도사 입장이 훨씬 크죠. 베라아기스가 저는 입장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키우기 전에는 야 멘도사랑 닮은 애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입장이 훨씬 작아요. 이렇게 멘도사보다. 이렇게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저희 집 연봉. 가끔가다 제가 얘를 집시라고 얘기하는데 연봉인데, 연봉이랑 집시랑 너무 많이 닮았죠.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비를 맞히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얘가 레인지 예쁘죠. 여기가 오렌지 립스틱. 요즘에 창들이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는 이렇게 비를 잦은 비를 맞는데도 물은 애들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했고, 얘가 물렀을 때는 거리대에서 물른 게 아니라 베란다 안에서 좀 이렇게 다른 애들 체인지 해주고 안에 있다가 습도는 또 높고 하다 보니까 입장 하나가 물렀고 얼른 떼어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상당히 묵은 애거든요. 얘도 2013년도에 데리고 왔는데 얘도 작은 화분에서 많이 크다 보니까 얼굴을 많이 못 키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 홍상생술인데 금으로 변하고 있네. 입장이 하나가 틀리죠. 입장이 둥글러요. 가시도 없고. 근데 금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입장에 변이가 있는 애들은요, 금이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이렇게 보면 줄이 하나 가져 있죠. 이렇게. 얘는 약간 금이 있는 그런 얼굴인데 이렇게 입장 뒷면이 이렇게 빨갛고 참 수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입장이 변이가 있는 애들이 금으로 많이 바뀌어야 돼갖고, 저희 집 애들은 금으로 많이 바뀌는 애들이 종종 있답니다.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는 빗물을 너무 자주 먹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 애들이 무르지 않고 잘 버티는 게 참 대견한 게, 이게 다 똑같이 제가 비를 이렇게 맞춘다 그래서 맞히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흙을 좀 이렇게 비를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줄 그 예상을 하고 좀 분갈이 흙을 그렇게 맞춰서 키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랄까 농장에서 파는 그 다육이 용토로 심었을 때 이렇게 비를 잦은 비를 맞으면 대번에 무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작게 하고 다육이 전용 화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리가 달린 화분, 그리고 흙을 많이 좀 물마름이 좋게 하면 잦은 비에도 애들이 금세 흙이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이게 또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요, 한 달에 한 번 비를 맞히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물을 줘도 무름이 오거나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초보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흙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5월이나 6월 때 물을 잘못 줬을 때 무름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흙 사용하는 거는 화분에 거진 또 3분의 1을 마사 아니면 펄라이트로 채워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흙이 되게 위에 조금만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비에도 애들이 잘 버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물을 좀 이렇게 야박하게 줘야 될 사항은, 흙에 좀 이렇게 아니면 물을 좀 자주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요, 분갈이 흙,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분갈이 흙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분갈이 흙을 야박하게 한다 해서 애들이 또 안 크는 건 아니에요. 햇볕을 잘 보고 또 빗물을 적절하게 주게 되면 애들이 잘 크고, 또 얘네들이 또 네솔아트 제가 이제 시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돌 같은, 원래 이렇게 다육이들이 돌 같은 막 절벽, 그리고 흙이 많지 않은 곳에도 얘네들이 자생하고 잘 크는 애들이기 때문에 흙에 영양분을 많이, 녹상이나 노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죠. 근데 베란다는 제가 흙을 좀 야박하게 쓰시라고 그랬죠. 그래야 웃자라지 않고 가습에도 강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일반적인 흙을 쓰고 저처럼 비를 자주 맞추게 되면 화분 속이 흙이 잘 마르지 않으면 대번에 무름이 막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작년서부터 다육이 밑에 배수층을 펄라이트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펄라이트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를 거진 화분의 3분의 1 정도에서 3분, 뭐라 그럴까, 한 6대 4 정도
좀 이렇게 비율을 높게 해갖고 밑에 배수층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또 바꿔 나갈 겁니다. 왜냐면 거리대를 놓고 이제 다육이를 키우게 되다 보니까 좀 가벼워야 돼요, 화분이.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고, 페트병에서도 뭐 이렇게 애들이 잘 자라고 있죠. 근데 확실히 거리대 밑에서는 애들이 그렇게 예쁘게 자라진 않아요. 이렇게 거리대가 없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훨씬 예쁘게 자라거든요. 이렇게 있는 애들 아무래도 이게 그늘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너무 예쁘지는 않고, 이렇게 거리대가 없어야 애들이 예뻐집니다. 그리고 베란다 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잦은 비가 올 때, 또 해도 많이 쨍하지가 않을 때 꼭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선풍기. 선풍기는 이렇게 대기 중에 습도를 많이 그 습을 없애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잦은 비에, 그리고 집에 좀 습도가 많으신 분들은 빨래 널어놓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선풍기를 틀어주면 이렇게 완화가 되고, 다육이도 대기 중에 습도가 좀 많으면 얘네들이 물을 안 줘도 대기 중에 습으로 활착을 해요. 그 수분으로. 그래서 입이 빵빵해져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 무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자주 올 때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선풍기 한 대 아니면 두 대 정도, 아니면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거를 틀어주시면 공기 순환, 그리고 공기를 많이 좀 이렇게 건조해주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